윤석열의 계속된 나라 곳간 털어먹기. 설마니 이번 정부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와 관련해서도 뒷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하는 윤석열, 김건희. 표면적으로는 여러 외교적 협력이라는 명분을 띠고 있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내년 3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죠. 건설 사업 계약을 확정 짓고 이를 통해 원전 동맹을 구축하고 오는 성과를 들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계약이 확정 지어지는 것이 과연 국가적 이익이 있는 것이냐, 이것에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기술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원전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있는 상황이고, 본 계약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에 이어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도 지난달 27일에 법적 대응과 진정을 제기해 지난 3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가 기업 간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분쟁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지난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조차 관련 문제를 두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선언문에 담겼던 점이나, 두 번째는 현재 미국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펜실베이니아인데, 이곳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가 해당 기술을 한국이 불법적으로 사용해 건설을 진행하게 되면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15,000여 개가 날아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웨스팅하우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라 해결 가능성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그 기술 지식재산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관련 기술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비용을 지급했던 바도 있기 때문에 국제 분쟁 과정에서 승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근거도 없이 고집스럽게 이 문제가 전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때와 같이 일부 부품 및 설비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은 인정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해법이라고 내놓은 사례처럼 실제로 바라카 원전 당시 냉각제 펌프, 터빈 등 주요 부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예산 규모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 안팎, 즉 하나로 2조 6천억 원이 넘는 기자재 비용을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이자 전범기업 미쓰이 그룹의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 도시바로부터 해당 부품을 구매했었던 것과 더불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문료와 특허료 지급을 별도로 총 매출액의 5%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익보단 손실이 컸다라는 지적도 받아왔는데, 이를 똑같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큰 것이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바라카 원전 수주가 대단한 치적이었고, 이번에 그의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 대단한 치적을 남기겠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애초에 이 바라카 원전은 치적이 아니었다는 점은 앞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사실 이 이유에도 더 있습니다. 건설 계약금 186억 달러 중 수출입은행이 28년 만기로 100억 달러를 아랍에미리트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싼 금리로 대출해준 지적이 나온 바 있었고, 군사 지원과 관련된 이면 계약도 확인되면서 단기적 성과에 비해 장기적 부담과 리스크를 안겨준 최악의 사례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원전은 유지 보수의 비용에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더 큰데,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가 한국전력과 유지 보수를 위해 설립한 합작사인 나와에너지에서 2021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유지 보수 계약을 맺으며 바라카 원전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잃어버리는데, 애초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계약을 할 때도 독점적 계약에 대해 공언을 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건부 장기 계약으로만 이뤄진 반쪽 계약의 결과가 결국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하청을 받는 구조로 실익은 없고 되려 손해만 입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 원전 수주를 통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이명박이 자이드 환경상을 받아 상금 50만 달러를 개인 통장으로 챙겼던 점도 드러나면서 결국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천문학적 비용 손실을 의도하고도 이행시킨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죠. 체코 원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기술 자문료와 부품 비용이 투입되는 문제, 경쟁국들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 과도한 덤핑 문제까지 이명박 정부 당시의 해외 자원 개발로 인한 단군 일의 최대 손실 시즌2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원전 위험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웨스팅하우스만 보더라도 원전 시장의 우려와 주가 하락으로 인해 결국 최대 주주였던 도시바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웨스팅하우스를 브룩필드 기업으로 매각을 했던 것처럼 원전 사업은 고위험성과 기대 수익이 낮다라는 평가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체코는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고 한수원과 계속해 사업을 끌고 갈 것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부분도 이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일 수 없는 것이 한수원 사장이 나서서 입찰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추후 문제가 생겨도 체코는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보상금을 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판단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후 돌아올 영수증은 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체코 원전의 경우 유럽 규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설계로 원전 용량을 1400MW에서 1000MW로 줄이는 일이 주요한데 이를 적기에 시공할 능력에 대한 것도 검증되지 않아 상세 설계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시행착오가 예상되면서 건설 지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했던 건설 금액의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와 해결료 공급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나친 상상의 나래일 뿐이고 결국은 바라카 원전을 답습할 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사장되어 가고 있는 원전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불보듯 뻔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결과를 외면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굳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죠. 결국 화려하게 성과라며 자찬하는 그 뒤편에는 또 다른 이면 계약과 뒷주머니를 챙길 수 있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가는 손해를 보지만 기업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들과 나라 곳간을 함께 털어먹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위험성과 무모함에 숨은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국익은 뒷전에 두고 정치적 치적과 사적 이익만을 위해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체코 원전 사업. 결국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위험한 도박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 과거의 실수, 아니 자원 외교를 통한 범죄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 같은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준비된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소중한 후원은 시사발전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